안녕하세요. 윤세민은 국내 3대 재벌의 후계자이지만 남편과 시댁은 그녀를 평범한 직장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억눌린 채 견디던 며느리 괴롭힘이 극에 달했을 때 세민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댁 전체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결혼식장. 2년 전이었다. 윤세민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단에 섰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빌려 입은 것처럼. 신랑 장도윤은 세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있었다. 마치 좋은 물건을 구입했을 때의 그런 눈빛. 또는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여자를 정복했다는 우월감. 도윤의 부모 박금주와 장무혁은 식장의 좌측에 앉아 있었다. 금주의 얼굴에는 애초부터 불만이 있었다. 마치 아들이 아무나와 결혼하는 것처럼. 신우이 장아리는 스마트폰으로 예식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서였을 것이었다. 세민은 그 모든 시선을 느꼈다. 평가하는 시선, 의심하는 시선, 낮잡아보는 시선. 신부 들려줄 노래가 울렸다. 세민이 걸어왔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도윤은 세민의 손을 잡았다. 손의 온도는 차갑고 축축했다. 세민의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세민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여자면 충분해. 심플하고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제의 말이 흘러나왔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쁘든 슬프든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도윤은 큰 목소리로 예라고 말했다. 세민도 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예는 거짓이었다. 또는 세민만 아는 약속이었다. 세민은 결혼식에 오기 전 비밀 금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아버지가 남긴 검은 신용카드. 무제한 한도의 블랙카드. 그것을 작은 가방에 숨겨 들고 왔다. 언젠가를 위해. 예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했다. 도윤이 선택한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 한 달에 800만 원의 전셋값. 도윤은 자신이 구한 집이라고 자랑했지만 사실 그 보증금은 금주의 돈이었다. 금주는 세민이 사는 그 집에 매달 방문하며 눈을 부릅뜨고 살폈다. 세민의 옷장, 냉장고, 침실. 모든 곳을. 마치 사냥꾼이 먹이의 집을 살피는 것처럼. 마치 적을 감시하는 스파이처럼. 첫밤. 도윤은 세민을 안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였다. 세민은 도윤의 팔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벗어나지 않았다. 대신 천장을 바라봤다. 왜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 묻지 않으면서, 왜 이 남자와 결혼했는지 묻지 않으면서, 자신의 아버지 정 회장이 왜 이런 결혼을 종용했는지 묻지 않으면서, 비밀은 무거웠다. 자신의 신원은 더 무거웠다. 일반인 신분으로 위장한 그 신원은 세민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마치 콘크리트 슬래브처럼. 새벽 5시. 금주의 전화가 울렸다. 도윤이 받았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하지만 금주의 목소리는 도윤을 깨웠고 자연스럽게 세민도 깨어났다. 금주의 목소리는 명령 같았다. 우리 집에 오너라. 아침 6시까지. 밥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세민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새벽 5시 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다. 모든 것을 30분 안에. 마치 연습한 것처럼 빠르게.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민을 봤다. 그 모습이 당연한 것 같았다.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니까. 금주의 집. 강남 아파트 310평. 세민과 도윤이 도착했을 때
금주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세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마치 며느리가 늦은 것 아닌가 하는 표정으로. 늦네. 너 뭐 하냐고. 세민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고 미역국을 끓이는 법을 생각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 최도현이 알려준 대로 모든 것을 평범하게, 모든 것을 순종적으로. 그것이 세민의 지난 2년 동안의 생존 전략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결혼한 지 정확히 8개월째 되는 아침. 세민은 6시 정각에 눈을 떴다. 아니, 정확하게는 5시 30분에 눈을 떴다. 금주의 전화가 울릴 것을 대비해서. 이제 그 전화는 거의 일과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마다, 저녁마다. 세민의 핸드폰 화면에는 금주의 번호가 10번이 넘게 뜨는 날도 있었다. 일부러인 것처럼. 마치 세민의 시간 자체를 지배하려는 의도처럼. 너 오늘 뭐 하냐고. 엄마한테 와. 친구들이 온다니까 집 좀 정소해야지. 금주의 목소리는 항상 명령투였다. 청유나 제한 같은 게 없었다. 단지 지시. 단지 강요. 세민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도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5시 30분이 그의 일어날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세민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마치 시댁의 분위기처럼. 금주의 집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대의 미술품이 벽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주방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금주는 세민이 도착하자마자 말했다. 너 손톱이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아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그리고 요리는 언제 배웠어? 어제 미역국이 되도 않았어. 세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소용구를 집어들었다. 거실부터 청소했다. 소파, 카펫, 창틀. 먼지는 없었지만 금주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여기 봐. 베란다 창문. 아는 사람이 보면 정신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세민은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새벽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정확히 3시간. 그동안 금주는 소파에 앉아 세민의 일을 지켜봤다.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한숨을 쉬었다. 마치 세민이 한 일이 모두 형편없는 것처럼. 그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주당 67번. 주당 70여 시간. 집안일에 쏟아붓는 시간들. 도윤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아내가 집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니까. 아내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니까. 세민은 회사도 다니고 있었다. 마케팅팀. 월급은 5천만 원. 겉보기엔 괜찮은 직장. 하지만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휴가 중에도 금주의 부름은 멈추지 않았다. 신우이 할인은 더했다. 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매일매일 글을 올렸다. 사진들. 세민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모니터링한 후 올린 글들. 어떤 며느리는 남편을 몰라본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 진짜 문화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키읔키읔키읔 댓글 수백 개. 좋아요 수천 개. 그중 대다수가 금주와 금주의 친구들이었다. 세민은 자신이 그 댓글들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참았다. 모두가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 세민으로 알고 있는 동안. 식탁. 어느 날 저녁. 금주는 도윤에게만 특별히 준비한 한우를 놓았다. 세민에게는 일반 쇠고기를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너 같은 애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좋은 거 먹을 자격이 없어. 감사해야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줘서. 다른 여자들은 얼마나 질려할 텐데 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도윤은 한우를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리는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오늘도 우리 엄마의 현명한 훈육 그래야 며느리가 바뀌어. 해시태그 살림 해시태그 교육 해시태그 좋은 엄마. 세미는 일반 쇠고기를 먹었다. 천천히. 아무 표정도 지으면서. 그리고 생각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정말로 계속해야 하는 건가? 아버지가 왜 이 결혼을 종용했을까? 아버지 정 회장은 전화로 한 번 말했다. 세민아, 아버지를 믿고 이혼하지 마. 그 집안 사람들한테 교훈을 줄 날이 올 거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미는 잘 알았다. 기다리라는 뜻이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세미는 몰랐다. 결혼 1년이 되는 날. 세민과 도윤의 기념일. 도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세민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주는 준비했다. 저녁 7시. 도윤의 대학 동창 주아가 집에 온 것이었다. 주아는 도윤의 전 여친이었다. 금주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러 초대한 것이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세민을 모욕하려는 것처럼. 주아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구두로 무장하고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마치 도윤이 여전히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거실에 앉은 주아는 도윤에게 자꾸만 말을 걸었다. 지난 대학 시절, 함께 다녔던 클럽, 함께 먹었던 음식들. 모든 것이 세민의 귀에만 들어왔다. 도윤은 그 모든 이야기에 웃으며 응했다. 마치 주아와의 추억이 소중한 것처럼. 마치 주아가 여전히 자신의 여자인 것처럼. 금주는 주아의 손을 잡았다. 우리 도윤이가 대학 때는 정말 좋은 여자한테 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평범한 애를 데려와서. 주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의외네요. 도윤이가 이런 취향이 있을 줄. 그리고 주아는 세민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보다 훨씬 아래라는 것을 확인하는 듯이. 세민은 주방에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대화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음식이 나왔다. 세민이 준비한 음식. 도윤의 회사 동료들이 찾는다는 한정식 레스토랑의 셰프가 가르쳐준 요리. 세민은 비밀리에 요리 수업을 받았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 최도현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주아는 한 입 먹고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 괜찮은데? 근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 금주는 주아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맞아. 우리 아들은 미식가인데 이런 정도로는 부족하지. 저녁 10시. 주아가 떠났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누웠다. 마치 피곤한 것처럼. 하지만 세민은 알았다. 그것은 피곤함이 아니라 주아를 그리워하는 것이었다. 침실에 들어간 세민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일어났다. 새벽 1시. 세민은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 있던 물건. 검은 신용카드. 블랙카드. 그리고 그것의 비밀 메모장. 메모장에는 아버지가 쓴 글귀가 있었다. 세민아, 이 카드를 꺼낼 때는 더 이상 참지 말 때다. 그럼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작동한다. 기다려주고 고마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세민은 그 카드를 들었다. 무거웠다. 아니, 가벼웠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신호였다. 아침이 될 때까지 세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끝.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다. 다음 날 오전. 세민은 아버지의 비서실장 최도현을 불렀다. 최도현은 세민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기업인 최도연. 하지만 실제로는 정 회장의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었다. 정 회장이 세민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파견한 사람. 지난 2년 동안 세민이 모든 일을 참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세민은 정 회장의 사무실에 있는 비밀 회의실에서 최도연을 만났다. 방음이 완벽한 방. CCTV도 없는 방. 그곳에서만 두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 준비해주세요. 제가 나설 때가 온 것 같아요. 세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 정 회장이 예견했던 순간. 시댁 쪽은 어느 정도까지 말이겠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 같으면 견딜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그들은 제 결혼 기념일에 남편의 전 여친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대놓고 저를 비웃었어요. 최도연이 눈을 들었다. 남편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여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여자가 떠난 후에도 세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있었다. 처음으로. 지난 2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분노. 최도연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할게요. 세민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버지의 번호. 정 회장은 3발 올린 후 받았다. 아버지, 저 이제 나가고 싶어요. 침묵. 그 침묵은 길지 않았다. 알겠다, 딸아. 아버지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그 가족들한테 교훈을 주겠다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시작된다. 너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해. 알겠지? 네, 아버지. 그리고 미안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견뎌야 했어서. 전화는 끝났다. 세미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아니,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만족감의 표현이었다. 최도연은 세민을 바라봤다. 혹시 시간을 정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내일 아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최도연은 침묵했다. 그의 휴대폰에는 이미 여러 통의 문자가 들어와 있었다. 정 회장의 명령들. 그것들을 모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세미는 회사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메일을 확인했다. 보고서를 작성했다. 회의에 참석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은 날처럼. 하지만 세민의 머릿속은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내일. 모든 것이 변하는 내일. 저녁. 세민은 도윤에게 오늘 집에서 자야겠어. 아버지가 좀 아파서라고 거짓말했다. 도윤은 알겠어라고만 대답했다. 세민은 호텔에 들어갔다. 그곳은 정 회장이 준비한 호텔이었다. 그곳에서 세민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지시를 받으며 기다렸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다. 새벽 6시. 정 회장의 명령이 내려졌다. 모든 조직에, 모든 산하기업에, 모든 법무팀에. 첫 번째 대상 금주의 문화센터. 새벽 7시. 시청 건강검사팀과 세무청 조사팀이 금주의 문화센터에 도착했다. 적법한 영장을 들고 불법 소비자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계좌와 회원 정보를 제출하세요. 금주의 문화센터는 수천 명의 회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금주가 무리하게 고가의 클래스에 등록하게 한 것들이었다. 소비자 사기. 적법한 혐의였다. 센터의 모든 강의가 중단되었다. 회원들의 돈 반환 요청이 폭주했다. 두 번째 대상 할인의 소셜미디어 쇼핑몰. 오전 8시. 국세청이 할인의 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세무신고 누락. 부가가치세 미신고.
환불금 횡령, 차량 구매 기록 모두가 노출되었다. 할인의 SNS에는 삭제되지 않는 증거들이 남아 있었다. 본인이 올린 사진들, 명품 구매 영수증, 모든 것이 세무신고와 맞지 않았다. 할인의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다. 은행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계좌를 사용 불가 처리했다. 세 번째 대상 도윤. 오전 9시. 도윤의 직장에 국정원이 나타났다. 공식적으로는 신원조회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윤의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있었다. 회사 내 도윤의 위치는 매우 미묘했다. 고위 간부도 아니고 평사원도 아닌 연고로 들어온 약간의 권력이 있는 직급. 바로 그것이 정 회장의 타겟이었다. 정 회장은 도윤을 회사에서 몰아낼 수 없었다. 그것은 외부 간섭처럼 보이니까. 대신 정 회장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부서 이동. 도윤은 같은 회사이지만 전혀 다른 부서로 이동 통보를 받았다. 하청관리팀. 연봉도 반으로 깎일 예정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서의 팀장이 바뀐다는 것이었다. 정 회장의 회사 내 인물로. 네 번째 대상 장무혁. 시아버지. 장무혁은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회사는 사실 정 회장의 자회사와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 회장의 건설 부사장이 장무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보류하겠습니다.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장무혁의 회사가 운영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정 회장의 계약이 없으면 장무혁의 회사는 이미 빚만 남았다. 장무혁은 그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다. 아침 11시. 금주에게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첫 번째 휴대폰 울림은 센터 부매니저에게서였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어요. 세무청이. 두 번째 휴대폰 울림은 할인에게서였다. 엄마. 계좌가 동결됐어. 세 번째 전화는 도윤에게서였다. 어머, 회사가. 형편이 이상한데? 금주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생각했다. 이게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하는가? 왜 모든 일이 동시에 터지는가? 오후 2시. 세미는 호텔에서 나왔다. 그리고 직접 금주의 집으로 향했다. 금주의 집. 오후 3시. 세민이 도착했을 때 금주는 이미 화난 상태였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하리는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다. 도윤은 거실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장무혁은 거의 상태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금주가 세민을 봤다. 뭐 하는 거야? 너는 아직도 멀쩡한 척하고. 세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그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마치 모든 일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엔진음이 들렸다. 크고 우렁찬 엔진음. 세민은 그 소리를 알았다. 정 회장의 방탄 리무진 소리였다. 그런데 한 대가 아니었다. 세 대였다. 거실의 모든 사람이 창밖을 봤다. 정 회장이 내렸다. 그 뒤를 따라 최도현과 정 회장의 법무팀, 그리고 특수경호원들이 내렸다. 금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 회장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다. 마치 대통령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의 후광은 마치 신이 강림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도현이 먼저 들어섰다. 정 회장입니다. 뵙겠습니다. 금주는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정 회장은 금주를 바라보지 않았다. 정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을 향했다. 세민을. 정 회장이 세민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딸아, 괜찮니? 시댁에서 힘들게 한다기에 바로 왔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금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었다. 저게, 뭐예요? 도윤이 대답했다. 아니 깨닫게 되었다는 표정으로. 세민, 너 대체 뭐야? 정 회장은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가장 좋은 자리에. 마치 법정의 판사처럼. 최도연은 정 회장 옆에 서 있었다. 법무팀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섰다. 세민은 정 회장의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금주는 무릎을 꿇었다. 아니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 회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딸을 2년을 무시했소.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말이면 충분했다. 세미는 정 회장을 바라봤다. 이제 말씀해도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들.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미는 이제 첫 번째로 거기서 나왔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분노로. 시어머니, 당신은 제가 가난한 집에서 온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집안일을 떠넘기고 모욕을 주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저를 SNS에서 조롱했고 남편은 정말 많이 상심했어요. 또 다른 여자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세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정 회장의 법무팀이 전진했다. 서류를 앞에 놨다. 최도현이 읽어내렸다. 박금주 개인에 대해서. 첫째, 문화센터에서의 소비자 사기 행위로 형사고발. 예상 징역 기간은 2년에서 5년. 둘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추정 금액은 15억 원. 셋째, 개인 신용도 최저 등급 처리. 앞으로 은행 거래 불가. 금주가 비명을 질렀다. 저는 아무것도. 최도현이 계속했다. 장아린 개인에 대해서. 첫째, 세무 회피 혐의로 형사 고발. 둘째,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추가 고발. 셋째, 현재 모든 계좌 동결. 앞으로 3년간 상업활동 금지. 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최도현이 도윤을 바라봤다. 장도윤 개인에 대해서. 첫째, 현 직장에서 퇴직 권고. 당사 회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둘째, 본 그룹이 운영하는 모든 자회사의 입사 기록 삭제 및 블랙리스트 등록. 셋째, 향후 당신의 커리어에는 우리의 비추천 마크가 붙을 겁니다. 어디든 당신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우리 그룹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세민, 이게 정말이야? 세민은 도윤을 마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남편 당신이 제 결혼 기념일에 전 여친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당신이 제일 처음으로 제 진정한 가치를 실감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때 이미 당신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장무혁은 이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정 회장이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장무혁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정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신의 미소였다. 당신의 회사는 지금부터 생존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제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면 제가 당신을 새로운 일자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여는 현재의 절반이고 직급은 최하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무혁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세민은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느꼈다. 이것이 복수라는 걸. 완벽한 복수라는 걸. 정 회장이 일어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소. 내 딸은 더 이상 당신들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정 회장은 세민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가자. 밤 8시. 리무진 안. 세민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 모두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세민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었다. 정 회장이 옆에 앉았다. 후회하니? 딸아. 세민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단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세민. 복수라는 게 언제나 만족스럽지는 않아. 저것들도 결국은 사람이고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 세민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제가 약한 사람이 돼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 다만, 당신이 자신을 잃지 말기를. 세민은 침묵했다. 한편 금주의 집. 금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 것처럼. 하리는 침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도윤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장무혁은 책상에 앉아 청구서들을 보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금주가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단지 며느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단지 가난하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로. 금주는 이제 깨달았다. 세민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다. 세민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오직 메시지만 왔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저를 당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기약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아내가 진짜 누구였는지를 깨달으면서. 리무진은 계속 나아갔다. 서울의 밤을 헤치며. 세민은 창밖을 계속 바라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만만해 보였던 당신들의 눈이 문제였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지켜요. 리무진의 문이 닫혔다. 시댁 식구들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원망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늦었다. 세민은 이제 그들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들이 영원히 갈 수 없는 곳에. 막이 내렸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